원기둥 원뿔 9 첫 번째 시간 단원도입 및 원기둥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12쪽에서 113쪽이고요. 수학 익힘책은 76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문제는 원기둥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른 도형과 구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기둥의 구성 요소를 한번 설명해 보는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10쪽에서 111쪽도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림에는 어떤 상점 같아요. 무언가를 파는 선물 가게인 것 같은데 옆에도 침대도 있는데 아마 꿈속에서 저런 선물 가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런 도형도 보여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배웠죠. 여기들도 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된 모자 같은 것도 있고 꽃갈 이런 것도 있고 축구공, 야구공 같이 생긴 것들도 있네요. 자, 우리가 이런 각진 기둥들과 뿔은 우리가 1학기 때 다 배웠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2학기 때는 여기 동그라미 치지 않은 것들의 이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각진 기둥 모양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기둥은 이름을 붙일 때 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을 뭐라 그랬죠? 밑면이라 그랬어요. 밑면. 이 밑면에 도형의 이름을 앞에 붙여서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밑면의 모양이다.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다. 그래서 각기둥의 밑면은 요 색칠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에 마주보는 부분, 여기도 밑면이다. 그러면 각기둥에서 밑면은 몇 개다? 2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뿔이라는 거예요. 각뿔도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밑면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가 밑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뿔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뿔, 사각뿔, 오각뿔, 육각뿔이라고 부르고요. 각뿔은 각기둥과 달리 밑면이 몇 개? 1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원에서는 이 생활 주변에서 원기둥과 원뿔과 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원기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원기둥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전기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원기둥, 원뿔, 구는 각각 어떤 게 특징이고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12쪽이고요. 자,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대 앞인 것 같은데요. 있는 가부터 마의 물건을 볼게요. 자, 위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를 해볼 건데 표를 보니까 각기둥인 것과 각기둥 모양이 아닌 것 나눠보래요. 각기둥 우리 배운 거는 나와 마가 각기둥이 되겠죠. 나의 이름은 육각기둥, 마는 사각기둥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각기둥이 아닌 물건이 되겠습니다. 가다라. 자, 그럼 각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마주보는 두 면이 원입니다. 여기 면이 뒤에도 똑같이 원이라서 서로 마주보는 면이 원이에요. 딱풀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그리고 이 마주보는 두 원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이다. 요거 중요한 거예요.
평행이고 합동이고 원. 그리고 둥글기 때문에 굴리면 잘 굴러갑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따풀이 교실 바닥에 굴러가는 거 아마 6년 동안 생활하면서 본 적이 적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캔, 선물 상자 이런 등등의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불러요. 원기둥. 우리가 1학기 때 각기둥에 대해서 배웠는데 각기둥은 그 면의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일 때 이 각 이름 자리에 삼각기둥, 사각기둥과 같이 이름을 붙여서 썼는데 여기선 면이 원이기 때문에 이 각 자리에다가 원만 붙여서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원기둥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원기둥은 아까 면의 모양이 원이었고 그 두 면은 합동이고 평행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다와 마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가 원 모양이고 합동 평행이고 여기와 여기가 원 모양이고 합동 평행입니다. 선생님 왜 라는 안 돼요? 라는 여기 면과 여기 면의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와 마가 원기둥이고요. 원기둥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위아래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고 원이기 때문에 이 세 개 단어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왜 원기둥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면이 원이 아니에요. 원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위와 아래의 면이 평행하지가 않아요. 평행하지가. 라는 합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라는 원기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 113쪽이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원기둥 모양을 관찰하며 원기둥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 있는 마주본 두 면은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고요. 이 옆에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은 구분면이에요.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평평한 게 아니라 굽어져 있고요. 굴리면 잘 굴러갑니다. 그럼 여기서 평행 중요한 키워드예요. 평행한 두 면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랑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이 평행하겠죠. 자, 그럼 평행한 두 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우리 각기둥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기둥 때 생각해 보면 두 밑면 사이의 높이를 측정을 할 때는 평행한 두 면의 수직인 선분, 수직이 되도록 높이를 재면 되겠습니다. 그 거리를 높이라고 하죠. 자와 직각삼각차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면 사이의 거리는 이 수직인 선분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각기둥에서도 밑면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그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하고요. 아까 그 구분면이 옆면이에요. 이때 원기둥의 옆면은 구분면입니다. 이미 있었네요. 또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수직인 선분의 길이, 수직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와 삼각자를 이용을 해서 수직이 되도록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래 그림 잘 봐두시고요. 4번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을 기준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막대에 직사각형을 이렇게 달아서 돌리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걸 돌리게 되면 우리는 잔상 효과 때문에 이게 여기 모양도 그대로 있고 돌아가는 위치에서의 모양도 우리가 그대로 인식하게 되어서 이런 원기둥의 모양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근데 원기둥 여기 있는 걸 마저 그림을 완성해 보면 밑면, 위에 있는 밑면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밑면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하면 원기둥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기둥, 우리가 만든 원기둥에서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도 알아볼게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이 2cm였는데 이걸 돌리면서 요만큼 더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도 2cm가 되니까 지름은 4cm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돌리면서 여기에 있는 직사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요 4cm의 모양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원기둥의 높이는 마찬가지로 4cm다 라고 해서 밑면의 지름과 높이는 각각 4cm, 4cm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6단원 첫 번째 시간 같이 해봤는데요. 원기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기둥은 높이가 무엇이고, 밑면이 무엇이고, 옆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 내용 수학 익힘책 풀면서 잘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원기둥의 전기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